지방광역시 중에서 하락세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자꾸 규제 완화해주세요 하는 동네 있죠. 근데 아직 오른 만큼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완화는 무슨 완화냐. 그래서 그 하락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지역들이 대부분 연속으로 계속 겪을 일들이에요. 그리고 미분양도 쌓이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어디예요? 대구입니다. 아니, 수성구 핵심지가 2억 6천 떨어져서 끝모를 하락세라고 하는데, 지금 3억씩 매물 낮춰서 내놔도 안 팔리는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는 계속 오른다고 해요. 의도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버린 거죠, 사실. 언론에서 2.6억 떨어진 아파트도 나왔다. 13억 넘던 고가 아파트가 어쩌다. 심상치 않은 대구 이야기하면서 보면 어때요? 13억 6천에서 11억 거래되면서 2억 6천만 원 내렸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범어 여기도 7천만 원 떨어졌다. 수성구가 이 정도고, 다른 지역 보면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 대비는 4천인데 최고가 대비로는 1억 5천만 원 떨어졌다. 북구 가봤더니 마지막으로 거래된 것보다 1억 3천 떨어졌다. 심산동 가봤더니 9,200만 원 떨어졌다. 이런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역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데 요 멘트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이 말 자체가 기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역전세난의 반대는 전세난이죠. 전세난. 전세대란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전세대란이 뭐냐? 전세가가 치솟아서 생긴 거죠. 역전세난은 뭐예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역전세난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세가가 5억이었는데 2년 뒤에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재계약할 때 4억으로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죠. 연장해서 산다면. 그래서 전세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떨어뜨려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역전세라고 하고, 그게 심화됐을 때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낮은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거는 역전세난이 아니라 깡통전세죠. 깡통전세가 뭐냐? 집에 매매 가격이 있고 이 집에 걸려있는 권리, 그래서 전세금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플러스 여기에 뭐 근저당이 붙어있다든가, 대표적인 거는 뭐 전세랑 근저당이니까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매매가를 넘어서는 순간 깡통전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깡통전세죠. 왜냐면 웬만한 아파트들은 근저당 안 붙어요. 전세금이 매매가 넘어가면은 깡통전세다. 그런데 근저당이 붙는 경우는 원룸 건물 같은 거, 여기 한 50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한 50억이에요. 근데 대출 한 20억 껴요. 그래 놓고서 50세대 들어오는 거에다가 다른 데 다 월세예요. 보증금 문제 없어요 하면서 보증금을 8천씩 받아요. 50세대면 40억이죠. 더하면 60억이니까 건물 자체의 가치인 50억을 넘어섰다. 이럴 경우 깡통전세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거를 은근히 섞어서 하는 이유가, 깡통전세 있으니까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집주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이래놓고 나중에 전세가 떨어진다는 말은 못하겠죠. 그런데 역전세난이 진짜 일어나게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매매가를 비롯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죠. 깡통전세가 나타나서 역전세난이 나는 게 아니라 역전세난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다만 이게 본격화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후죠. 7월 이후에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이후에 더 역전세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매매 가격지수 보면은 하락폭 점점 커지고 있죠. 조금씩 찔끔찔끔 떨어지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니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 떨어진 거 가지고 뭐 떨어졌다고 하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말이 맞아요. 이만큼 올랐는데 뭐 요만큼 떨어진 거 가지고 난리냐. 더 떨어져야 돼요, 정상화 될 때까지. 두 번째는 뭐예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 구별로 다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이게 역전세는 아니에요. 진짜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깡통전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깡통전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전세난이 시작됐는데 매매가격 하락세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깡통전세까지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매매 수급 동향은 작년 2월에 130일까지 올라갔다가 꾸준히 떨어지더니 지금 83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79.9까지 떨어졌죠. 즉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 지 한참 됐다. KB에서 따지는 매수 우위 지수로 보면 더 빠르죠. 21년 1월부터 이미 100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은 23이다. 팔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집 보러 오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된다. 막상 거래되는 건 매매 거래 지수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10도 안 될 테고 지금은 12.8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거래량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2020년까지는 거래량이 2,000건대도 나오긴 하지만 막 4,000,
5천, 최대 6천까지 찍었는데 물론 이때 거래는 좀 봐야 되는 게 있죠. 21년 넘어오니까 2천 건 넘기도 쉽지가 않죠. 22년이 되니까 1000건 넘기도 쉽지가 않다. 2월 지났죠? 신고만 남았죠? 거래는 더 안 내요? 거래된 사람들이 신고를 다 하지 않은 정도만 남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1월을 넘어설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신고가 비율은 22%인데 비해 하락가 비율은 78%까지 올라갔다. 지금 저 정도로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죠. 자, 달성군에서 가장 매매 거래량 높았던 거 최고가 찍었다가 조금 떨어졌죠. 거래량 2위, 거래량 3위. 달성군에서 거래량 많은 것들 보면 다 뭐예요? 공시가격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갭투기는 무슨 이득이 있어요? 취득세랑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거죠. 특히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네 둘은 좀 문제가 크죠. 지금 보면 1억 8천, 1억 9천 이 정도 시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억 6천. 이거 다음 달 되면 공시가격 나올 텐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서 공시가격이 1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다주택자가 해야 할 그것들을 모두 받는 겁니다. 얘는 그래도 안 넘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호가 보면 어때요? 1억 6천대로 거래되고 있죠. 얘 제외하고. 그런데 호가가 1억 5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5,900이지만 여기도 그 전에 9천대 거래되다가 8,500으로 조금 낮춘 거죠. 한 달 지나서. 그런데 1억 8,500 내놓고 있어요. 여기는 7천만원대로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 6,800에 내놓고 있다. 지금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라면 나름 광역시라서 실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저런 지역도 그런데 저기 뭐 수도권 외곽 지역에 뭐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는 거 제정신이야 지금 도대체. 전세 가격 어때요? 올라가는 데다가 뚝 떨어졌죠. 여기는 좀 올라갔죠. 요런 데는 그래도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전세금 올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대출 부담이 적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되면은 여기는 원래 갭이 작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요? 매매랑 전세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전세자금 대출은 80%까지 나오니까 갭투기 이런 거 많이 왔죠. 뭐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 하고 한 명은 매매하고 한 명은 전세로 계약해가지고 매매 대출 40% 나오는데 전세는 80%까지 나오니까 근데 전세 대출도 시세에 대해서 해주죠. 그러니까 시세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가 올리고 버티는데 실수요들이 사는 단지의 전세 가격을 보면은 떨어지는 단지들이 많죠. 수성구 14억 5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13억, 13억 3천 그리고 더 싸게 내놓고 있죠. 13억 6천까지 찍었던 게 11억 찍었죠. 그거보단 더 싸게 안 내놓지만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죠. 5억 8천 후반대까지 갔다가 5억 초반대로 떨어졌고 5억 2천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억 미만 이런 데서 꼼수도 많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 끌어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단지들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 왜? 전세가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자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작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법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했죠. 그런데 전세 빠지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법 때문에 하반기엔 오를 거다. 임대차법 때문이라면 지금도 올라야죠. 근데 지금 안 오르고 있죠. 핵심은 금리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더 좋아서 대출도 많이 나오겠다. 그럼 지금 보증금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 합치면 전세 들어갈 수 있겠는데? 혹은 금리가 낮으니까 신용대출 좀 땡겨서 전세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래도 월세보다 싸네? 그래서 갔는데 전세든 신용대출이든 쭉쭉 올라요. 큰일 났죠. 월세보다 비싸죠. 거기다가 깡통전세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역전세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 혹은 돌려주더라도 전액 배당받지 못할 확률,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이 까일 확률, 굉장히 여러가지 보증금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매매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가격이 오를 때도 매매 매물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다 쌓이고 있어요. 전세에 월세가 된다고 하는데 월세 매물도 늘어나요.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작년 대비 지금까지 매매 매물 2배 이상 올랐죠? 전세 매물 2배 이상 올랐죠? 월세 매물 2배 이상 올랐죠? 작년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앞으로도 분양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분양이 24,763세대. 공급 부족 아니죠. 미분양 쌓이는데 공급은 폭탄이다. 자, 그러면서 대구는 떨어지는 이유 공급 폭탄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공급 폭탄이에요? 뭐 전부 다 많아졌듯이 폭탄 수준까지는 아니고 떨어지는 걸 지금 공급으로 밀어붙이면서 금리가 아니라 공급이 영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건데 핵심은 수요다. 대대강 한꺼번에 막 오를 때 같이 들어가죠. 그때 외지인 투기 수요들이 유입됐기 때문이죠. 바 머시기를 비롯한 LNG 이런 사람들 저기 사세요 해가지고 가격 끌어올려왔죠. 한번 거품 쫙 올랐다가 쭉 빠졌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거품 올리면 거품이 붙는구나 싶으니까 또 들어온 거죠. 이번에 유동성 풀렸다. 어때요? 유동성 장세의 종말. 청약 3번 해도 안 팔리고
무피에 마피까지 떴다. 마피아 게임 시작이죠. 마이너스 P 아파트 게임. 아파트 세 곳은 1, 2순위 통틀어 미달. 미분양이죠. 1순위 청약률 5에서 10%. 470가구 중에서 45명 청약. 미달, 미계약, 무순위, 미계약, 무순위, 악순환. 이게 미분양이죠. 무순위면은 그 다음에는 미계약이에요. 무슨 미분양이지. 그래서 무순위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34개라지. 공급 폭탄이요? 아니요. 인재 폭탄이죠. 2016년, 2017년에 폭탄 아니었어요? 오히려 2019년에 빠졌죠. 2018년 말에 엄청 들어갔었죠. 2019년 빠졌죠. 2020년에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품 생겼죠. 21년에 마찬가지죠. 22년에 빠지고 있고. 공급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줘요. 이 시기는 공급이 가장 적었을 때인데 전국적으로 빠지니까 빠진 거죠. 왜 빠졌어요? 이때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9.13 대책 나오고 그 전에. 그리고 지금 22년에 왜 빠지고 있어요? 공급 때문에요? 공급이 아니에요. 금리 올리니까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전에 규제 강하게 들어가고. 매매 가격 지수 역시 꺾이고 있고. 보면 2019년에 꺾이고 있죠.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수요가 줄고 있는데. 실수요가 주는 게 핵심이에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부산 이어 2등. 10% 이상 인구 감소.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일자리 찾아서. 결론 뭐예요? 하락세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급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악재죠. 수요도 빠지고 있죠. 악재만 남아있죠. 거품 끼인 거는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외지인 투기 수요들이 급격히 올라와서 낀 거품, 그때 실수요들 솔직히 잘 안 물려요. 생각보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외지인 투기 수요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데 막판에 산 사람들은 완전히 물린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게 더 오르겠네 생각하고 내 집 마련한 사람들, 청년층,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험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매입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